3월 29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납북된 대한민국 경찰관의 후손이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1심 법원은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는데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관련 소송을 수행한 김태훈 변호사로부터 이번 소송의 의미와 향후 계획 등을 들어봤습니다. 왕성민 기자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납북된 대한민국 경찰관 가족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판결문입니다. 손해배상 청구 피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 돼 있습니다. 소장에 적시된 평양시 중구역 창광동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라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최후 주소가 눈길을 끕니다. 판결문 주문은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불법 납치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 사건은 지난 1950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경상북도 대구 제5관구 소속 최태집 순경은 경남 합천군 덕곡면 포두리 일대에서 북한 인민군에 체포돼 납북된 뒤 소식이 끊어집니다. 1949년 채택된 전시 민간인 보호 제네바 제4협약은 적대 행위나 점령이 종료된 경우 피구금자들의 본국 송환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협약엔 북한도 지난 1957년 8월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지금까지 한 번도 최태집 순경의 행방을 알려주거나 신병을 인도하기는커녕 강제 납북행위 자체를 시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최순경의 딸 최모 씨는 지난해 불법 납북 및 미송환 등의 불법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소송을 냈고 1심은 최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강제 납북에 의한 불법 행위와 불법 행위에 기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것이 1심 재판부의 판결입니다. 6.25 전쟁 납북자 피해에 대해서 최초로 이게 불법 행위다라는 걸 이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재판부는 특히 판결문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법적 지위를 최순경을 피랍한 불법 행위를 저지른 김일성 수령의 지위를 계승한 승계자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법상 일종의 상속 개념을 적용해 6.25 당시 납북자에 대한 북한의 불법 행위 책임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첫 판결입니다. 판결문은 그러면서 북한의 법적 지위를 국가가 아닌 우리 민법상 비법인 사단으로 규정하며 불법 행위 공동 책임자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비법인 사단에 준용되는 민법 제35조에 의하여 피고 김정은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 판결문 내용입니다. 또 북한은 나라가 아니다. 예. 단순한 하나의 집단에 불과하다라는 걸 또 인정해줬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관건은 1심이 손해배상 책임액으로 인정한 5천만 원을 받아낼 방법이나 수단이 있느냐입니다. 이에 대해 김태훈 변호사는 북한 조선방송TV 저작권료와 이를 관리하는 남북경제협력재단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경문협이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북한의 조선방송의 이제 그 보도를 우리가 이제 인용을 할 경우에 이제 저작권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이제 북한에 대해서 저작권료를 이제 줄 생각으로 돈을 갖다가 이렇게 적립을 해놓은 돈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저희가 경문협이 북한에 지급할 저작권료에 가압류를 걸어 이를 통해 배상액을 받아내겠다는 게 김태훈 변호사의 구상입니다. 그것을 이제 저희가 이제 그것이 결국에는 북한에 넘어갈 돈이니까 북한에 청구권 있는 돈이니까 그 돈을 저희가 이제 압류해서 우리가 이제 받으려고 그러는 거죠. 압류는 돼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북한 자산이 아니라 북한이 최종 귀속 주체라는 점만으로 경문협을 상대로 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지 등은 법적인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거절을 하기 때문에 경문협 측에서?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 당시 북한의 불법 행위에 대한 피해 손해배상 인정과 그 피의자들이 실제로 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을지 법조계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왕성민입니다. 네, 행정기본법이 제정돼 시행됐다는 소식 지난주 보도해드렸는데요. 법제처 최향석 법제심의관 스튜디오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행정기본법 어떤 법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그 정부에서 네. 학계 법조계 등의 전문가들과 함께 네. 오랜 연구하고 노력한 끝에 네, 그 행정기본법이 지난 2월 국회에서 통과됐고 네. 또 3월 23일 공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행정기본법은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네. 행정을 할 때 기준이 되는 공통 매뉴얼이자 네. 또 행정법령들을 다 모두 연결시켜주는 네. 하나의 플랫폼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법령이 한 5천 개 정도 되는데요. 네. 그중에서 4,600개 정도가 행정법령입니다. 네. 근데 아직까지 여기에 기본이 되는 법이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가지와 잎은 무성한데 네. 그걸 관통해주는 줄기가 없었던 셈이죠. 네. 그래서 이번에 민법이나 형법, 상법처럼 네. 행정법 분야에도 기본 골격이 되는 네. 그런 기본법을 이번에 만들게 된 것입니다. 네. 이게 지금 기본법을 만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그럼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이게 사실 혹자들은 네. 그 행정기본법이 없어도 그동안에 행정이 문제없이 잘 운영됐지 않느냐, 네. 왜 필요하냐 그런 네. 또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제가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우리 형사관계법에 보면 네. 어떤 범죄 행위를 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네. 더 이상 처벌을 할 수 없게 하는 그런 그 공소시효 제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개별 법령에도 이와 유사한 취지의 규정들이 좀 있긴 한데요. 네. 대부분의 행정법령들은 그 인허가를 취소한다거나 하는 네. 제재 처분을 할 때 네. 이러한 시효를 정해놓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우연한 기회로 법을 위반했는데 한동안 잊고 살고 있는데 네. 어느 날 갑자기 허가를 취소한다거나 네. 그다음에 영업장을 폐소한다는 그런 통지를 받았을 때 좀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학설이나 판례에 보면 이런 경우는 신뢰보호 원칙이라는 법 원칙이 있어가지고 네. 원래 이러한 제재 처분이 일정 기간 지나면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네. 일선 공무원들은 이게 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걸 법규범으로 인식을 안 하고 좀 소극적인 어떤 행정의 원인이 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정기본법에다가 네. 이런 원칙들을 아예 법 규정화해가지고 여기에 위반되는 이제 그 행위들을 못하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그동안 어떤 불합리한 관행들을 없애고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가능해지도록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어떤 기대 효과 뭐 어떤 게 더 있을까요? 네, 좀 몇 가지 좀 기대 효과를 말씀드리자면 네. 먼저 그 앞에 말씀드린 대로 네. 신뢰보호 원칙이나 뭐 부당결부 금지 원칙 같은 네. 그런 행정법 주요 원칙들이 네. 그 법률에 이제 명문화됨에 따라서 공무원들은 그동안의 관행에 따른 행정이었는데 이제 법에 따른 행정이 가능해지고 그러니까 법치 네. 행정이 좀 강화될 것 같고 네. 또 국민의 어떤 법적인 권리들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좀 권리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뭐 상가 건물을 짓는다거나 어떤 개발 행위를 할 때 그 네.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뭐 건물 하나 올릴 때도 건축 허가를 비롯해서 산지 전용, 농지 전용 네. 등등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네. 각 개별 허가 부서들을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네. 이런 시간과 비용이 좀 많이 들고 불편하니까 네. 그 주된 인허가를 하는 관청에서 네. 그걸 한꺼번에 대신 협의해서 받아주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걸 인허가 의제 제도라고 합니다. 네. 그 인허가 의제 제도가 우리나라 지금 116개 법률에 도입이 돼 있는데 네. 문제는 이러한 협의를 할 때 기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서 도대체 언제까지 답을 기다려야 되는지 네. 마냥 기다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엔 행정기본법에 이제 나가는 네. 개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그 20일간의 협의 기간을 주고 20일이 지나면 그렇더라 20일이 지나도 아무런 회신이 없는 경우에 네. 그 협의를 해준 것으로 간주해서 그냥 인허가를 내주도록 하는 직권으로 네네네 네. 그 행정 절차를 굉장히 간소화하고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도입을 했습니다. 네. 행정기관에서 앞으로 입법을 할 때 네. 민관이 협력해서 하는 그런 새로운 입법 모델을 이번에 제시해 준 것으로 이렇게 자부합니다. 새로운 입법 모델을 만드신 것 같은데 뭐 마지막으로 저 법률방송 시청자와 국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요 법이 지금 이제 공포 시행이 됐는데요. 네. 앞으로 이 법을 잘 이제 시행될 수 있도록 네. 그 일선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해설서를 발간하고 또 이제 공무원들의 교육 등을 통해서 네. 그 행정 현장에 안착하고 네. 또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이제 할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과징금이나 이행 시청과 같이 네. 구체적인 세부적인 어떤 절차와 방법을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는 것들은 네. 9월까지 대통령령을 제정을 해서 공포할 겁니다. 그리고 인허가 의제 제도나 그다음에 네. 이행 강제금 제도 같이 네. 이 법에다가 어떤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한 것들은 개별 법들을 다 정비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 2년여에 걸쳐 가지고 앞으로 정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작업과 병행해서 네. 앞으로 지금 이번에 이제 기본법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그동안에 학설과 판례로 정립된 내용을 우선 반영한 겁니다. 네. 근데 이거 말고도 네. 법치 행정과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또 필수적인 법 원칙과 행정 제도들이 많습니다. 네. 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학계 법조계 그리고 관계부처와 네. 연구해서 발굴하고 또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도 법치 행정과 국민 권익 보호에 법제처가 더욱 좀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시길 바라고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영화배우 박중훈 씨가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남승환 변호사의 시사법률 음주운전 얘기 해보겠습니다. 남 변호사님, 박중훈 씨 음주운전 이거 뭐 어떤 얘기인가요? 네, 서울 강남경찰서가 28일 도로교통법 네. 위반 음주운전 혐의로 이 박중훈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난 26일 저녁 9시 반경에 네. 강남구 삼성동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지하 주차장까지 네. 약 100m 거리를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네. 박 씨는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서 차를 운전하게 했습니다. 아파트 네. 입구에 도착해서 네. 대리기사를 돌려보내고 네. 자신이 직접 100m가량을 운전해서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간 것인데요. 네. 당시에 이제 박 씨의 신원을 확인하려다가 네. 아파트 경비원이 신원 확인을 실패하고는 경찰에 신고했고 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했습니다. 네. 박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76%로 나왔는데요. 네. 면허 취소 기준인 0.08보다 뭐 2배 넘어간 수치입니다. 이게 많은 운전자들이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뭐 음주운전 처벌을 받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나요? 네, 뭐 결론적으로는 틀립니다. 네. 그 흔히 그런 오인을 하는 이유는 처벌이 되는 음주운전하고 네. 또는 면허 취소나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행정처분하고를 조금 오인한 데서 비롯된 것인데요.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도로이든 도로가 아닌 곳에서 하든 네. 처벌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도로가 아니다 이런 걸 따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네. 어쨌든 뭐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 안이나 뭐 주차장 뭐 이런 데서 운전을 해도 처벌은 받는다는 거네요. 네, 앞에 말씀드린 대로 네.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는가, 뭐 네. 주차장인가 이런 거와 관계없이 네. 음주운전은 처벌 받습니다. 네. 그런데 네. 차단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네. 다른 데 있습니다.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다거나 해서 도로로 볼 수 없는 곳이라면 네. 이거는 행정처분 대상은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뭐가 다른 건가요? 그 처벌받는 음주운전은 도로에서 운전을 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네. 그 운전의 정의에서 도로 중에 이 음주운전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음주운전과 관련해서는 도로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네. 면허 정지와 관련해서는 도로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차단기가 설치돼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거의 들어올 수 없는 곳으로서 뭐 범위가 그렇게 넓지 않다면 이런 경우는 도로로 보기가 곤란해서 네. 면허 정지나 취소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또 아주 굉장히 큰 아파트 단지인데 네. 차단기가 설치돼 있다. 그러면 차들이 거기다 다니고 뭐 거의 아스팔트로 포장도 돼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 곳은 차단기가 설치돼 있으니까 도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곳이고 네.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마가 통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또 도로교통법 위반의 면허 정지나 취소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차단기가 설치돼 있다 하더라도 되게 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그 단지 주민 아니고도 많이 다니거든요. 그런 경우는 도로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 대리 기사 불러도 가다가 뭐 요금 갖고 싸우기도 하고 왜 그 길로 가냐 뭐 싸우기도 하고 그럼 뭐 중간에서 막 내려놓고 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럴 때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런데 운전을 했다는 사실만 인정되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게 원칙이고요. 네. 문제는
차량을 예를 들어 네. 뭐 유료 뭐 고속도로 같은 곳 중간에 네. 그냥 덜컥 세워놓고 네. 가버린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차를 옆으로 빼야 네. 안전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경우에 차를 옆으로 빼느라고 하는 운전 이런 거는 긴급 피난으로 봐서 처벌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고속도로 같은 곳이나 네. 아주 고속으로 주행하는 도로 같은 곳에 차를 중간에 1차선이든 2차선이든 또는 차도 중간에 세워놨다면 갓길로 빼는 것은 다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반면 차량을 주차장 입구에 그냥 덜컥 세워놓고 갔다. 네. 그런 경우라면 뭐 다른 사람을 불러서 좀 빼달라고 할 수도 있는 노릇이니까 굳이 자기가 할 필요가 없거든요. 음주를 하고서도 운전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것 때문에 뭐 차량을 좀 빼주려고 하다가 그랬다 이런 경우는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반면 차량을 아까 말한 대로 그냥 뭐 편도 3차로나 왕복 3차로에 6차로의 도로에 3차로에 세워놓고 가버렸다. 그럼 차를 빼야 되는데 이런 경우라면 거의 그 대리기사가 음주운전 할 거를 예상하고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 대리기사를 음주운전 방조로 처벌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기는 한데요. 교통방해 요건을 따져봐야 되고 이러니까 아주 단언해서 대리기사는 처벌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곤란하기는 합니다. 아무튼 술 먹으면은 운전대 안 잡는 게 뭐 제일 안전한 방법인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업 계획이 변경되며 당초 계약한 아파트 동 호수보다 조망권이 나쁜 동 호수를 배정받은 조합원이 계약 무효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초 사업 계획이 변경될 수 있다는 사실을 원고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같은 계급의 사병이어도 분대장을 비난하는 발언을 했다면 군형법상 상관모욕죄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분대장은 명령을 할 수 있는 지휘, 감독 책임자라며 상관모욕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말다툼을 벌이던 상대를 차량으로 들이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60대 건설장비 회사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목격자들이 있는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며 평소 지병인 심장 이상이 사고 원인일 수 있다고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버스 기사의 마스크 착용 요구에 화를 내며 버스 뒷바퀴에 들어눕는 등 난동을 부린 50대가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포함해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고 많은 승객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3월 29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